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이고요. 어저께 10월 7일에 본 영화 거래 완료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영화를 보고 나서 만족감이란 게 있는데, 이 영화는 이렇게 그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본 영화인데요. 상당히 만족스럽게 그 영화 감상을 할 수 있었던 영화입니다. 그냥 평가만 보고 왔어요. 솔직히 뭐 그냥 이 영화의 평이 나쁘지 않다. 최근에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좋은 편이다. 이 정도가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사실 상영관도 많지 않아요. 이게 독립영화 범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스팅이 그렇게 화려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독립영화고요. 사실은 그 영상원, 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의 졸업작품에 해당되는 졸업작품인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 출신의 젊은 감독의 독립영화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상영관 리스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영관인데 뭐 회차 자체가 많지 않죠. 그 상영을 하는 극장이 흔하지도 않고 상영 회차도 많지 않은 편이고요. 뭐 그건 인천, 경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로 좀 감상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찾아가서 좀 따뜻한 감동, 따뜻한 좀 판타스틱한 면이 있는 영화예요. 판타지적인 측면이 있는 영화라서 뭐 이런 좀 따뜻한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볼 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딱 보시면 어떤 영화 생각이 나시는지 제목 자체는 거래 완료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에 이제 어느덧 굉장히 익숙한 중고 거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중고품을 거래하는 건 조금 이제 새 상품을 사는 것과 좀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물건이란 것도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썼던 것들은 자기의 정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추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꾸렸고요. 이 영화 연출자 조경호 감독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자, 일단 이 영화는 지금 다섯 개 물건 다섯 개 사연이라고 하는 옴니버스 힐링 시네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카피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제목을 쓰고 있고요. 영화 제목도 굿딜이네요. 부천각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나와서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감독상, 관객상 그리고 이제 와타가 주목한 장편 이렇게 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영화제에서는 꽤 많은 관객들 좋은 반응을 끌었고 사실 뭐 독립 영화면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요즘에 이제 최근 독립 영화도 상당히 이제 그 소재 자체가 변했어요. 옛날에 좀 리얼리즘 톤의 무거운 영화들이 반했는데 반해서 요즘 영화들은 좀 상업 영화적인 영화들도 상당히 많고 오히려 그 장르적 흥미가 더 높은 창의성 있는 영화들도 많이 있는데 이 거래 완료는 따지고 보면 이제 그 러브 액츄얼리를 필두로 한 로맨스 드라마 같은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은 뭐 매그놀리아 감독님이 표현하는 건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매그놀리아처럼 다섯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다섯 개의 에피소드가 각각 그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요. 서울이라는 공간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게 또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 거래입니다. 중고거래에서 이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전소코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에게 이제 이 물건 자기 입고 있는 지금 LG 트윈스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그 점퍼를 파는 겁니다. 자, 뭐 단순하게 이제 야구에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싶은데 이게 또 야구 팬들한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설정상의 이 전소코 배우가 입고 있는 그 점퍼는 그 소위 말하는 유광 점퍼라고 하는데 LG 트윈스의 2002년도 점퍼로 되어 있어요. LG 패션에서 한 50개 정도만 만들어 가지고 그 선수들과 이제 관계자들만 입었었던 그런 점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희귀품인 거죠, 말하자면. 뭐 디자인을 그냥 보시면 야구에 관심 없는 분들이라면 사실 똑같은 디자인 같이 보입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점퍼, 팬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점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결국은 이제 소년이 이 점퍼를 좋아할 정도로 굉장히
열광적인 LG 트윈스의 팬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2002년도는 사실 LG 트윈스라는 야구팀에 굉장히 그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LG 트윈스는 창단 이후에 1994년과 1997년도에 우승을 2번을 했는데요. 한국 시리즈에 오른 경험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2002년도가 김성근 감독이 지휘를 하던 시즌에 한국 시리즈에 올랐던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 입장에선 그 가을 야구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암흑기였는데 그 시기에 있었던 거죠. 그 시기에 이제 한국 시리즈에 올랐었던 좀 특별한 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감독님 자체가 이제 이 야구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각종 인맥을 통해서 실제로 야구 경기 장면도 영화에 등장을 하고 야구장 촬영도 허락을 받아서 인맥을 총동원했다고 하더군요. 굉장히 시원한 화면을 또 보여주는 시퀀스 이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영화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중고 거래는 뭐 거래의 관계만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고 거래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서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 소년의 이제 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이제 실제 이제 드라마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이 전스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002년도 우승 그 LG 트윈스의 준우승 시즌에 팀에서 방출당해 버렸던 무명 야구 선수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상당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또 나중에 다른 에피소드와 연관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것들의 문제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빚쟁이에 쫓기게 되는데 그 빚쟁이에 쫓길 정도로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남자이고 이제 그것을 가까스로 도망쳤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소년의 요구 이 점퍼를 팔기 위해서 돈이 급했으니까 이제 자신이 입고 있던 이 점퍼를 팔기 위해서 뭐 실갱이를 하다가 이 소년이 원하는 것은 이제 야구를 같이 봐주는 것. 왜냐하면 영화의 설정상 이 소년은 LG 트윈스의 팬인데 그를 돌보고 있는 삼촌들은 그러니까 삼촌과 뭐 이제 뭔가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만 어쨌든 부모님은 아닌 걸로 그 두산의 열광적인 팬으로 등장을 해요. 이분들인데 또 에피소드가 별도로 있어요. 테이노 씨가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그 두산 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그것만은 아니고 그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소년이 같이 LG 트윈스를 응원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이제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그 꿈을 이제 이 전석호 배우가 그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아주 서서하게 아주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약간 좀 판타스틱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가장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판타스틱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역시 조경호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에 가깝다고 합니다. 조경호 감독 82년생이고요. 그 시점에는 이제 수능이 매우 중요했던 시기인데 이 두 사람이 중고 거래 때문에 만나게 돼요. 이 남자는 그 말하자면 그 기숙학원에서 옛날 기숙학원 지금도 있죠. 그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하면서 서울대를 가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남자고 이 여고생은 뭐 그냥 고등학생이죠. 한 살 차이가 아니야. 뭐 한 살 차이도 안 나는 나이인데 하여튼 뭐 빠른 뭐 같은 년생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만나서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하는 물건 자체가 특이한 물건입니다. 이 거래하는 물건이 지금 예고편을 캡처를 했는데 네, 잠을 들게 해주는 그런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없는 장치죠. 그러니까 뭐 몇 시에 이제 일종의 알람시계 개념으로 그 잠을 잘 때 자고 싶을 때 확 잠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확 깨버리는 그러니까 깨고 싶을 때 깨게 되는 스위치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뭐 기계입니다. 뭐 발전형 알람 시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체 시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없는 물건이지만 그 물건을 이제 거래하게 되는 거죠. 왜 잠이 이제 충분하지 않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건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만나서 일종의 데이트를,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를 선언한 건 아니지만 하루를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만난 게 이제 수능 30일 전이죠. 수능 30일 전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뭐 30일 전에 먹는 술이 같은 게 있죠. 뭐 그런 스토리랑 결합을 해요. 뭐 미성년자라서 뭐 정확히는 안 되겠습니다만 뭐 영화니까요. 영화 속에서 이제 그 뭐 술을 먹고 그들이 이제 언급하는 건 카메론 디아즈를 언급을 합니다. 카메론 디아즈가 이제 카메론 디아즈의 인질이란 영화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술을 마시는 장면 같은 걸 재현해내면서 되게 알콩달콩한 이제 대학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호감을 느끼고 같이 이제 그 하루를 갖다 이 서울 시내를 누비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퀀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한국의 고3 수험생이들이 꿈결 같은 그런 꿈꾸는 그런 뭐 하루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건이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음악에 관련된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이 앞에 전 에피소드의 그 여고생의 오빠로 나오는 이 인물이 이제 일종의 그 기타 락커가 이제 자기가 그 네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이 다음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 사형수의 사형 집행인으로 결정이 되자 자신의 이제 그 공무원 교정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락커를 꿈꿔서 기타를 구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감독님의 이제 그 친구이기도 한 그 플라잉 독과 레디오의 이분이죠. 이교용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락커로 실제로 이제 이분이 이제 락커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에 상당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이제 뮤지션들의 삶이 또 잘 녹아 있어요. 뭐 약간 이 영화는 판타지적이지만 현실적인 디테일들이 꽤 잘 살아있는 영화라서 또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밴드 명이 상당히 재밌죠. 풍자적인 얘기예요. 로스 차일드 앤 쓰리스타스입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다는 가문, 그 다음에 한국의 제일 부유한 삼성이고 밑에 보시면 돈과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이지만 이병철 씨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삼성의 창업주라고 우리가 불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거를 꿈꾸죠.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가난하기 때문에 이 둘의 교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락커를 꿈꾸기 때문에 기타를 사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사는 거는 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 했던 책들과 이제 부가금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둘은 사실 이 물건을 교환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는 의미일 거고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꿈을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이겠죠. 그 안정과 직업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이 사람은 안정과 직업을 사겠다는 뜻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그런 이 둘의 교환 관계 자체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 사람은 자신이 선수절에 입었었던 꿈을 상징하는 점퍼를 팔려고 하는 것이고 소녀는 그 꿈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래 관계에서 사실 자신의 꿈을 오히려 찾아낸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억해 떠올린다는 얘기고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남녀 이 둘의 그 스위치라고 하는 물건 잠을 잘 들게 한다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교감하고 공감한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소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둘이기 때문에 공감들을 형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타가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 거래라고 했지만 이 기타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 물건들이라든가 그 속에서 영화에서 되게 산뜻하게 이 사람의 서사가 됩니다. 왜 직업과 안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깨어나자마자 이 기타 소리를 듣고 화를 내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급되는 뭐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역시 매우 재치 있는 그런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얘기도 사실은 이제 감독님이 인터뷰를 봤더니 원래 기타를 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만났었던 지금 현재도 현역 뮤지션인 그리고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이규용 씨의 이야기와 결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이 모습인데요. 사형수죠. 빨간색 뭐 사실은 뭐 이렇지는 않다는데 빨간색 저 수영본을 달고 있으면 보통 사형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설정이죠. 조성아 씨가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사람 모종의 과거에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아이고 미쳐버려. 네, 카톡을 꺼놓질 않았다니. 네, 그래서 이 모종의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형을 집행당하는,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사형 집행이 사실상 집행되고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인물로 이제 조성아 씨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걸 취재하려는 이 대학생 기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 기자는 아까의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가해 선생님이고요. 현역 대학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성동구치소가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약간 좀 판타지한 설정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중고 거래를 하느냐, 이 사람의 마지막 소원인 그 게임을 깨는 거예요. 90년대에 등장했던 게임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래서 그 게임의 게임기와 그 게임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브라운관도 가지고 오고, 브라운관 TV도 과거에 가지고 오면서 레트로 게임이죠. 이걸 풀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80년대생부터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조성아 배우 세대는 뭐 딱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뭐 이건 일종의 상징 같은 것이니까요. 그 게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사형 집행 전에 마지막 주어진 30분의 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사형 집행을 받게 된 사건에 이제 어떤 서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이 사람이 그 범인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걸 또 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회상조로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인물도 역시 앞에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전석호 배우와 조성아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은 전석호 배우와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설정이고요. 마지막 에피소드는 좀 더 이제 판타지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 캐릭터들, 이원종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이제 그 음악 에피소드의 세 번째 에피소드의 건물에 이제 건물주 같은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테이노가 연기하는 역할은 첫 번째 에피소드의 삼촌, 소년의 삼촌이죠.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모종의 건물로 등장해서 지금 이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파는데, 그가 파려고 하는 것은 세계 아주 이제 클래식한 세계 문학 전집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 문학 전집이 이제 영화의 설정상 상당히 중요한 물건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상당히 이제 귀한 판본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 이원종 배우는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막으려고 그의 동생이, 러시아 문학을 전공한 동생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자신의 꿈을 이제 판단 얘기에 해당돼요. 이 사람은 테이노라 하는 인물은 소설가를 꿈꿔왔는데 이제 신춘문예에 계속 떨어져 왔던 인물인 거죠. 근데 그 기록들이 이제 그 세계문학 전집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 동생이 말리기 때문에 그 책을 갖다가 팔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은 뭐 결국은 말린다는 거는 그 책의 진짜 물건적 가치보다는 이 사람이 꿈꿨던 작가로서의 가치인 거죠. 그래서 그 가치 자체를 그 꿈을 포기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책이라고 하는 문학 전집이라고 하는 책으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만 하는데도 뭐 거의 2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아주 제가 기대치가 높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영화 자체가 때깔도 좋은 편이에요. 이 영화의 주연 배우들이라든가 캐스팅들은 뭐 아주 스타급 배우들은 전혀 아니죠. 하지만 뭐 우리가 브라운관이라든가 스크린에서 많이 봐왔던 되게 숙련된 배우들이 연기를 해내셨고요. 그 역할을 또 아주 잘 해내고 있는 편이라서 영화가 위화감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5개 에피소드를 아까 언급드렸던 그 폴 토마스 앤더슨의 매그놀리아 같은 구성으로 서로의 에피소드에 서로 연관성을 지으면서 미묘한 또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 리듬감도 좀 그렇습니다. 약간 뭐 그리고 이 영화를 뭐 따지고 보면 뭐 사실주의 개념의 영화로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상 크리스마스 영화의 느낌이 상당히 강한 그런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밝고 산뜻한 느낌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에서 표현되는 뭐 폭력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일종의 판타지적인 설정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우화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는 실제로 이제 땅을 파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땅을 파는 장면 자체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와 맥락이 이어지긴 집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고 거래라고 하는 거래를 통해서 인간사의 이제 추억과 희망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는데 영화가 역점을 두고 있고, 그것을 담고 있는 그 시선은 매우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소한 어떻게 보면은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 영화에는 되게 또 특이한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령 이 둘이 만나는 장면에서 이 둘은 구체적 지명이나 구체적 학교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여주인공 이 에피소드의 이 여고생은 숙명여고를 다니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 에피소드의 남자죠. 이제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이 친구는 중동고등학교로 나옵니다. 모두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남에 있는 그 되게 뭐 말하자면 그 수능 점수에 굉장히 엄청나게 올려야 됐던 뭐 가정 환경이 되고, 실제로 감독님 자체가 이제 강남에서 파라쿤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았던 거라서 그들이 꿈꾸는 판타지에 가까운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본인이 이제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 트윈스라고 하는 구체적 팀명이 구체로 등장을 하고, 이 에피소드에서는 홍대 입구가 여기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홍대라든가 이제 주변 배경이 등장을 하고요. 서울의 곳곳의 장면들이고, 뭐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물론 약간 판타스틱한 느낌을 주는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일상에서 한 겹 들어가면 약간 판타지한 느낌을 주는, 뭐 사실 뭐 이 감옥 에피소드 자체도 이제 좀 판타지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상하게 어색하게 잡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잘 일상의 판타지를 잘 녹여낸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실적인 걸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 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영화 오랜 좀 한국이나 뭐 헐리우드에서나 다양한 이런 옴니버스 스타일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의 정서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에,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정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우화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또 거의 이제 장편 데뷔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인데, 조경호 감독의 영화일 수 있는데, 뭐 나름대로 아주 잘 풀어낸,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에피소드의 연관성도 멋지게 잡아낸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구성 자체가 흥미로워서, 사실 좀 상영관이 뭐 아마 캐스팅이라든가 뭐 배급이라든가 이제 상업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이제 초기에 관객들을 끌어낼 만한 매력 포인트가 좀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만, 나중에 뭐 북아판권 시장에서라도 영화를 접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또 행복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 완료 5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산뜻한 독립 영화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소마시네마의 주인장, 이런 말도 아저씨 태나네요. 소마오십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